자, 리얼리티 캡처를 이용을 해서 3D 오브젝트를 뽑아냈는데요. 이제 이것을 다듬는 방법을 블렌더랑 포토샵, 서브스탄스 페인터를 이용을 해서 다듬는 방법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블렌더를 여시고 블렌더 기본적인 박스는 지워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와 라이트는 일단 안 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블렌더에 OBJ 파일을 불러오면 되는데요. OBJ 파일은 최신 블렌더 업데이트부터 그냥 드래그 해도 가져와집니다. 그래서 드래그 해주면 자, 위쪽만 지금 블렌더는 Z축이 위쪽이기 때문에 Z축으로 바꿔주고 이렇게만 작업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 OBJ 파일. 자, 파일이 가져와졌고 머티리얼 뷰로 미리 보면 텍스처죠.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통계를 열어보면 지금 800만 개 이상의 폴리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는 바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 가져온 파일은 보통은 처음 시작할 때 오리진이라는 표시를 해주고 이걸로 작업하기에는 용량이 너무 커서 작업하기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로우 폴리를 좀 만들어 준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원본을 Shift D를 눌러주면 복사가 되죠. 엔터를 한번 눌러주면 여기 보면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움직임이 만약에 생겼으면 000을 꼭 체크를 해줘야 돼요. 나중에 원본에서 그 텍스처를 다시 베이킹을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사에 대한 L을 로우로 해주고요. 일단 오리지널은 눈을 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디파이어 들어가 보면 생성에 이 지금 보면 데시메이트라고 지금 아이콘을 보면 뭔가 폴리곤 수를 줄일 것 같이 생겼죠. 데시메이트 들어가서 얘를 0.1 정도 일단은 10분의 1로 폴리곤 수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데시메이트가 적용이 됐으면 일단 적용을 한번 해주고요. 적용을 해줘야지 완전한 폴리곤 형태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적용이 됐으면 지금 아까 800만 개에서 80만 개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는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한 50만 개 전후로는 좀 힘들지만 작업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약간 줄여들면 약간 이런 식으로 깨짐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원본에서 베이킹을 할 거기 때문에 개의치 마시고 그냥 보기 편하게 일반적인 작업용 쉐이더로 갑시다. 그래서 얘를 일단은 필요 없는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주고요. 탭 키 눌러 들어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엑스레이 모드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를 해줍니다. 엑스레이 모드로 해줘야지 이 아랫부분까지 다 적용이 되니까 자, 이렇게 선택 이용해서 Shift를 눌러주면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선택을 해줘서 지워주기 위해서 자, 선택하는 거는 지금은 이 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로만 선택했는데 지금 원형 선택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컨트롤 눌러주면은 선택이 풀리기도 하고 Shift 눌러주면 선택이 더 되기도 하고 이거는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객체에 맞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를 눌러주시고 버텍스를 지워줍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이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여기가 좀 지저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스컬핑으로 들어가서 여기 평평하게 이 옵션이 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Shift를 눌러가면서 이렇게 잡아주면
이 끝이 좀 평평해집니다. 이렇게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정리를 해주더라도 이런 부분이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레이아웃에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은 수동으로 지워줘야 됩니다. X 버텍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앞선 영상에서는 그냥 블렌더에서 폴리곤을 다 정리해서 포토샵만 가지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 구입하는 에셋 형태 정도로 디테일하게 작업을 한다면 리토폴로지 과정을 조금 섬세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토폴로지는 여기 블렌더에서도 그 플러그인을 쓰면 가능은 한데 그 유료이고 그 다음에 자체 리토폴로지 프로그램은 조금 미진해서 무료면서 좀 효과적인 이 인스턴트 메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거는 인스턴트 메쉬라고 구글에서 치면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뭐 까는 것도 없이 그냥 얘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얘에다가 가져와서 리토폴로지를 하겠습니다. 얘한테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얘를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한 이 상태를 OBJ 파일로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전에 잘 까먹는데 저장을 해줘야겠죠. 블렌더 먼저 저장을 해주고 얘를 잡고 내보내기 OBJ 파일로 내보내줍니다. 자, 헷갈리지 않게 이게 원본이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표시를 해줍니다. 뭐 for remesh 뭐 이런 식으로 선택만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체크를 안 해주면 원본도 같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UV 좌표, 노멀 다 필요 없고요. 모디파이어도 필요 없고 머티리얼도 필요 없습니다. 순수하게 메쉬 형태만 나갈 거니까 익스포트 OBJ 파일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인스턴트 메쉬를 열어줘서요. 오픈 메쉬. 자,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상태 형태가 들어왔죠? 이 인스턴트 메쉬는 마우스 왼쪽 키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면 한 뭐 1메가 정도로 들어와 있는데 이건 너무 작고 한 50메가 정도가 좀 적절할 것 같아서 50메가 정도로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수치로 치거나 그럴 수는 없어서 대략 해야 됩니다. 대략 그 수치에 맞게 다시 불러와지고요. 자, 이렇게 불러와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첫 번째 어느 정도 그 사각형으로 만들 것인지 솔브를 눌러주면 대략 이렇게 방향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라고 방향을 해주는 건데 원하는 방향대로 방향이 있으면 원하는 방향대로 얘를 빈 모양 있죠? 빈 모양으로 이렇게 거주면 됩니다. 대략 지금은 이 형태는 크게 원하는 거랑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 뷰를 바꾸려면 그 빈 모양을 풀어줘야 돼요. 빈 모양을 풀어주고 다시 뷰를 보고 이렇게 보면 돌려서 보면 깔끔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형태는 그냥 대략 수직 수평으로 분할이 될 거라고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형태에 맞게 얘를 가이드를 해주면 됩니다. 빈 모양으로 어느 정도 잡혔으면 아래 솔브를 눌러주면 이제 타일 형태로 얘가 바뀝니다. 자, 이 타일 형태 이렇게 타일 형태로 될 거라는 게 표시가 된 거고 다시 한번 여기서 분 모양으로 라인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은 뭐 원하는 대로 대부분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익스포트를 해줍니다. 익스포트 단계는 메쉬를 먼저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진짜 메쉬 형태로 이 모양대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저장을 해줍니다. 세이브. 이번에도 OBJ로 나가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리메쉬 됐다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이거에 OBJ가 보통 프로그램은 이렇게 출력을 해도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꼭 OBJ를 써줘야 됩니다. 이건 유의하시고 그래서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된 파일이 보이죠? 조금 오히려 더 커지긴 했는데 어쨌든 리메쉬 형태로 깔끔하게 변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를 블렌더로 불러옵니다. 마찬가지로 드래그 해줘도 되고요. 자, 위쪽이 Z축이라는 것만 꼭 잊지 말고 인풋을 해줍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거 보면은 대부분 90도 90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90도 90도로 움직이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오고 90도 다시 이쪽으로 돌려줘서 마이너스 90도. 지금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지 정확한 위치죠. 자, 표시를 보면 지금 위치는 빵빵빵. 자, 일단 로우 폴리도 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왔으니까 일단 스무스를 한번 해주고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원본에서 베이킹을 해야 되는데 베이킹 하기 전에 UV 좌표를 지금 완전히 새로운 메쉬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UV 좌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UV 에디팅으로 가서 얘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 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심 작업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일일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심 작업을 해줘야지 이 펼치면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원래는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힘들고 오랜 그 작업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자동으로 하겠습니다. A를 눌러줘서 전체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여기 보면 UV 스마트 투사 지금은 펼치기는 할 수 없고요. 심 작업을 한 다음에는 펼치기를 하는데 지금은 스마트 투사로 자동으로 펼치면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요거를 한 70도 정도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언랩을 해주시면 이렇게 펼친면이 쫙 펼쳐집니다. 얘가 UV 좌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상태로 돼서 이제는 쉐이딩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자, 지금은 이거는 그냥 메쉬를 거의 만든 것처럼 지금 리토폴로지를 해온 거기 때문에 머티리얼이 기본 머티리얼도 안 먹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머티리얼을 해주시고 요 머티리얼 이름이 아웃풋을 해도 똑같이 가기 때문에 이름을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추가 텍스처 이미지 텍스처를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이름을 써줍니다. 그래서 베이스 컬러라고 일단 정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크기는 여기서는 4K로 하겠습니다. 곱하기 4. 더 디테일한 걸 원하면 8K 정도로 해줘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 이미지를 만들어 주고요.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블랙이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노멀을 위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 이미지 텍스처 이미지. 자, 새로운 이번엔 노멀입니다. 노멀 해주고 뉴 이미지. 근데 노멀 이미지는 요걸 꼭 주의해야 되는데요. 컬러 공간을 넌 컬러로 해줘야 됩니다. 이 컬러 공간들이 이미지를 우리가 기계적인 것보다 우리가 눈에 그 보기 좋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직접 컬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RGB를 이용을 해서 XYZ 좌표를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왜곡이 없이 원본 그대로의 컬러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넌 컬러를 꼭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노멀 할 때는 넌 컬러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노멀을 적용하려면 벡터 노멀 맵을 중간 하나 껴줘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얘도 컬러는 컬러, 노멀은 노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지금 뭐 이상하게 나왔지만 이거는 지금 노멀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원본에서 얘를 베이킹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한번 저장을 해주시고, 수시로 저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블렌더는 중간에 그냥 꺼지는 수가 가끔 있어요. 자, 그래서 베이킹을 해주기 위해서는 원본을 다시 살려주시고요. 이게 오리지널 이거죠.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어디는 나오고 어디는 튀어나오고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지금 보기에 좀 그런 거는 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얘를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줘서 일단 꺼줍시다. 그러면 일단은 보기는 좋게 되어 있고요. 일단 원본도 스무스로 한번 해줍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원본은 엄청난 폴리건 수 800만 개의 폴리건이었죠. 그거의 요철을 우리가 노멀로 불러오면 되는 거고, 그 텍스처는 이미지로 불러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베이킹을 할 때는 일단 렌더 엔진은 사이클스, 장치는 GPU로 해주는 게 좋겠죠. 여기 지금 약간 흐리멍텅한 색깔로 되어 있을 때는, 자, 환경 설정에 가서 시스템에 가서 얘를 GPU로 계산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건 GPU, CPU 동시에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CPU, 이건 GPU. 그래서 두 개 다 체크를 해주면 지금 원래대로 하얀 색깔로 이런 식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보면 베이킹 있죠? 베이크 이렇게 해주는데, 먼저 베이스 컬러부터 해주겠습니다. 베이스 컬러는 여기 베이스 컬러가 없는데 확산이 베이스 컬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직접 간접은 라이팅의 영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라이팅 없이 순수하게 원본 텍스처에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컬러만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선택된 항목을 활성해서 베이크, 얘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돌출 부분을 0.03 정도로만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나왔기 때문에 이 원본에서 원본을 살짝 이렇게 띄워가지고 내려 찍듯이 이 원본에서 베이킹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0.03 정도로만 위에 띄어서 베이킹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두고 베이킹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원본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리메시한 오브젝트를 컨트롤 누르고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컬러를 눌러줍니다. 요게 이제 여기 부분에 나타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지켜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원본을 먼저 눌러주시고 컨트롤 누르고 리메시한 오브젝트 눌러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 컬러 이렇게 눌러줘야지 올바르게 베이킹이 됩니다. 이거 거꾸로 하면은 거꾸로 베이킹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베이크를 눌러줍니다. 여기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에러라고 뜹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치가 되는데 이 수치는 그대로 믿지 마시고 1%에서 바로 100% 넘어가니까. 자, 이렇게 베이킹된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잠시 꺼주고 잘 됐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됐는데 어차피 이런 오류들은 나중에 복사를 하면 되니까 비교적 잘 된 것 같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노멀 다시 원본 살려주시고 원본 눌러주고
리메쉬 컨트롤 누르고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노말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노말이죠. 노말, 나머지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베이크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노말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말을 연결을 시켜주고, 자, 지금 노말을 끈 거와 연결한 거 차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노말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된 거고, 여기까지 됐으면은 얘들을 이제 출력을 해줘서 텍스처는 텍스처대로 출력을 해주고, 얘도 Substance Painter에서 보강을 할 수 있게끔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얘부터 저장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미지 저장, 베이스 컬러니까 베이스 컬러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말도 이미지 저장, 노말도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Substance Painter로 가기 위해서 이 리메쉬한 거를 다시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UV 좌표를 만들었잖아요. UV 좌표대로 Substance Painter에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UV 좌표로 되어 있는, UV 좌표가 잡혀 있는 얘를 다시 OBJ로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OBJ. 자, 이번에는 Substance Painter 얘를 위해서 내보낸다. 이번에는 UV 좌표가 있어야겠죠. 나머지는 체크 안 해주고 얘도 선택만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UV 좌표만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트를 해주고요. 자, Substance Painter로 가기 전에 여기 지금 기본으로 베이스 컬러랑 노멀 맵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메탈릭과 러프니스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Substance Painter에서 다 작업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좀 더 편한 포토샵에서 기본적인 작업을 해가지고 가면 조금 더 작업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먼저 열어주고 베이스 컬러만 먼저 불러와 줍니다. 자, 베이스 컬러를 이용을 해서 메탈릭과 러프니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우선 얘를 카피를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기본적으로 흑백으로 만들어줍니다. 흑백으로 만들어주고, 어차피 메탈릭과 러프니스는 흑백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앞선 영상에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하얀 부분이 그 이끼 낀 부분이니까 러프닉스가 1이어야겠죠. 거의 반사 값이 없이. 그래서 1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돌 부분은 살짝 반사 값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일단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이용을 해서 극단적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컨트라스트를 엄청 세게 해주면, 컬러 한번 찍어보면 하얀 부분은 지금 50% 정도 되고, 얘는 블랙이죠. 그러니까 얘를 50% 이상 밝게 해줘야 되니까 색조, 체조를 가서 얘를 밝게 해줍니다. 50% 이상 밝게 해줘서 한 80% 해볼까요? 이렇게 찍어보면 얘는 아직 93%, 얘는 80% 정도. 그러면 조금 더 레벨로 조금 더 올려주고 조금 더 밝게, 97, 98, 얘는 9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를 가지고 기본 러프니스를 만들면 되고요. 러프니스랑 그 메탈릭은 Substance Painter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대략만 여기서 포토샵에서 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세이브 에즈 해주고, 러프니스 해주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메탈릭은 거의 반대겠죠. 메탈릭은 금속성이 살짝만 있으면 되니까 거의 다 돌 위에다가 이끼니까, 이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메탈릭이 제로에 가깝고, 돌 부분은 메탈릭이 살짝만 있어서 단단한 느낌만 주면 되니까 얘를 일단 반전을 줍니다. 반전을 주고 이끼 부분을 조금 더 해주면, 이런 이끼 부분이었던 부분들은 거의 블랙이고, 돌 부분은 한 9% 정도? 이 정도 되게 메탈릭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메탈릭이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베이스 컬러랑 노멀, 러프니스, 메탈릭이 기본은 되어 있고요. 얘를 Substance Painter로 가서 자세하게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Substance Painter를 열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선택해서 파일, 아까 전에 Substance Paint 용으로 출력했던 OBJ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블렌더 용이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4K로 하기로 했으니까 4K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크된 앱을 가져오기, 그 다음에 추가해줘서 얘네들을 가져와 줍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기본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R2를 눌러주고 왼쪽 마우스로 이렇게 돌려줘야지 이렇게 회전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펼침면이고 여기가 레이어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요 채우기랑 요 레이어, 요걸로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서 텍스처를 아주 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인 것만 일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우기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얘는 지워줍시다. 채우기 레이어에 여기 보면 베이스 컬러, 하이트, 러프니스, 메탈릭, 노멀 이런 게 있었죠. 우리는 하이트는 안 쓸 거니까 하이트는 빼고, 러프니스, 메탈, 노멀, 이머시브는 빛나는 거니까 얘도 빼주고요. 오퍼서티도 일단 빼주고, 네 가지만 가지고 기본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그 컬러, 그 텍스처들을 여기다가 다 넣어놓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텍스처 에셋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에셋이 안 보이니까 여기 에셋을 눌러주면 이렇게 에셋이 보이죠? 에셋 중에서 에셋을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작업을 해도 됩니다. 자, 우리가 텍스처를 가져오면 되니까, 텍스처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갖고 온 게 여기 올 라이브러리 말고 여기 보면 your asset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왜 안 들어와 있지? 자, 들어올 때 뭔가 확인을 드렸나 봅니다. 그래서 리소스 가져오기, 리소스 추가, 우리가 만들었던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시 열기를 해주면, 여기 보면 이걸 아까 안 했네요. 자, 이거 보면 텍스처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텍스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가져오기를 하면, 자,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그래서 베이스 컬러는 베이스 컬러에 넣고, 메탈릭은 메탈릭에 넣고, 노멀은 노멀에다 넣고, 러프니스는 러프니스에다가 넣어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온 게 들어와진 게 이렇게 보이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이런 오르난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오르난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런 오르난 부분들은 스탬프 방식으로 메꿔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하는 스탬프 방식은 일단 레이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 레이어 추가를 해주고, 자, 여기서 레이어를 추가를 해주는데 여기서 스탬프를 쓸 수 있는데, 스탬프를 쓸 때는 지금 우리가 가져온
4개의 텍스처가 동시에 스탬프 복사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여기 보면 노말 대신에 패스 스루라고 해주면 아래 거를 이용을 해서 복사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말뿐만 그 베이스 컬러뿐만 아니라 러프니스도 패스 스루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메탈릭도 패스 스루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노말도 패스 스루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패스 스루로 4가지를 다 패스 스루로 만들어줘야지 하나를 복사해도 4가지가 동시에 다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을 좀 크게 해준 다음에 얘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줄게요. 자,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하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복사를 하냐면 일단 가까이 가서 자, 여기 보면 V를 눌러주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V를 눌러주고 왼쪽 클릭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질문질 이런 식으로 V 한번 해주고 문질문질 V 한번 해주고 문질문질 이렇게 해주면 여기 보면 지금 베이스 컬러뿐만 아니라 러프니스는 잘 보이진 않지만 노말 그 다음에 메탈릭도 동시에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V 눌러주고 문질문질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저는 미리 해놓은 게 있어서 미리 해놓은 걸로 이렇게 일일이 복사를 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복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출력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파일 텍스처 내보내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출력 템플릿이 있으니까 템플릿 중에서 일단 블렌더로 정해놓고 블렌더에서 지금 필요 없는 것이 우리는 지금 베이스 컬러, 노말, 이게 메탈릭이고 러프니스 요 4개까지만 있으면 되니까 얘는 필요 없죠. 그럼 필요 없는 건 지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복제를 하나 해줘서 본인의 이름으로 아무거나 적어놓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출력할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설정에 가서 내가 만든 이 설정으로 해주고요. 자, 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패딩은 무제한 확정은 지금 없는 부분을 혹시 경계 부분이 약간 다른 색깔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더 확장해서 표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 사이즈로 해주고 내보내기 목록 보면 이렇게 내보낼 거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저장 위치 해놓고요. 그 다음에 내보내기 목록으로 가서 내보내기 해주면 자, 그러면 출력된 베이스 컬러랑 노말, 메탈릭, 러프니스가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해놓은 CM을 해놓은 거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가지런하게 돼 있죠. 형태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방법은 이런 식으로 내보내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Substance Painter까지 작업이 된 거고요. 다시 블렌더로 와서 Substance Painter에서 출력한 텍스처를 적용을 해줘서 다시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쉐이딩으로 가서 자, 기존에 있었던 텍스처는 그냥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출력한 4가지, 최종적으로 출력한 4가지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고 이건 노말이니까 노말은 컬러 공간 넌이라고 해야 되는 거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얘를 노말은 노말대로 연결을 해주고요. 노말만 먼저 볼까요? 자, 이렇게 노말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메탈릭이네요. 메탈릭은 메탈릭에다가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러프니스니까 러프니스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베이스 컬러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완성된 최종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라이팅 있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카메라랑 라이트까지 살려주면,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 게 제대로 뭐가 들어간 게 보이죠? 라이팅을 조금 세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를 좀 밝게, 라이트가 너무 세니까 살짝 멀리서, 이런 식으로 되면 완성된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완성이 된 이 오브젝트는 내보내기에서 FBX, 우리가 가장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FBX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선택된 오브젝트 체크를 해줘야 되고, 자, 위쪽이 Z축,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머티리얼을 완전히 포함하고 싶으면 경로 모드를 복사를 해줘서 얘를 체크를 해주면 머티리얼이 완전히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FBX 내보내기 해주면 FBX가 보이죠? 그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게, 출력된 게 확인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텍스처가 저장되어 있긴 하지만 압축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요 기본적인 텍스처 내장은 이렇게 한꺼번에 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보는 에셋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이 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본 텍스처들이 이 파일과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